안녕하세요. 실용글쓰기 강의하는 오선희입니다. 115회 실용글쓰기 시험 잘 보고 오셨나요? 지금 시간은 오후 3시 24분입니다. 제가 시험 보고 오자마자 밥 먹고 빨리 정리한 다음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빨리 내용을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요. 총평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객관식 난도가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좀 낮은 편에 속했다고 할 정도로 이게 답인데 싶은 문제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근데 서술형 9번의 분량 조절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서술형 9번의 세 번째 문단이었던가요? 설문조사의 내용을 싹 다 써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걸 자꾸 분량을 넘치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다 쓰고 글자 좀 지우고 이렇게 했어요. 역시 개념은 암기해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니 하면요. 보고서의 특징 묻는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 예시 문제에서도 나왔었고 또 실용글쓰기 실제 문제로 끝내기라는 교재에서도 나왔던 내용이어서 외웠다면 잘 정답을 선택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저작권의 개념도 우리 교재에 나와 있었던 거라서 암기했다면 쉽게 문제를 맞힐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글쓰기 원리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SNS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쭉 제시해주고 제목 찾기 내용이 나왔었는데 전 제목을 그대로 한번 써봤어요. 마지막에 정책을 마련한다.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걸 전 정답으로 골랐어요. 물론 SNS를 통해서 좋은 점, 우리가 알게 되는 많은 것들도 있지만 그 글에서의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건 우리가 너무 좀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정책 마련이 이 글의 주제 그리고 제목으로 들어갈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했어요. 또 관련 자료로 밑에 이렇게 퍼센트가 제시된 자료가 있었거든요. 근데 옆에 나오는 퍼센트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퍼센트가 이렇게 높게 나온 것만, 내가 글 쓰는 방향에 맞춰서 높게 나온 것만 선택한다, 이런 것도 옳지 않거든요.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그 질문, 퍼센트가 나오게 된 그 질문에 주목해 봤어요. 그랬더니 부정적이지 않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SNS로 최신 정보를 얻은 적이 있다. 전 이거 1번이었거든요. 1번을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골랐어요. 물론 3번 선진가에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그것도 역시 정치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그게 SNS로 인하여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게 되었다. 양방향으로 극단적으로 나누게 되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남겨놨어요. 근데 1번에 최신 정보를 얻은 적이 있다라는 내용은 글의 맥락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 것 같아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채택을 했고요. 그리고 글을 쓰는 방법에 본론의 개념을 쓴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원래 개념을 쓰고 내가 지금부터 말하려는 바는 이거야 라는 내용은 서론에 써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본론의 개념을 쓴다라고 말했던 걸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선택했어요. 그 다음은 패스트 패션을 해결하기 위한 의류 대여 사업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고 있었는데요. A에 들어갈 내용 찾기. 그래서 이 A에 들어갈 내용으로 저는 기업들이 현재 어렵다. 파산의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것과 그다음 소비자들이 너무 옷을 자꾸 사고 버리고 사고 버리고 하는 패스트 패션에 대해서 이건 잘못됐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인식 변화. 이 두 개를 A에 들어갈 내용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딱 기억이 나더라고요. 미음의 장려, 5번, 5번을 정답으로 했거든요. 나머지 것들은 넣어봤을 때 다 아니더라고요. 자, 문단 쓰기 방법에서 하나의 문단에는 소주제가 하나씩 들어가고, 그리고 중심 내용을 뒷받침하는 문장들이 있고, 근데 거기 선지 5번에 가독성은 곧 가시성이어서 문단을 나누어서 글을 쓰게 되면 한눈에 내용을 알아볼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근데 가독성과 가시성을 같이 이렇게 똑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게 저는 좀 애매한 것 같아서 이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5번을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선택했거든요.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쓴 정답이 꼭 다 무조건 맞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한번 쭉 복원해 보면서 아, 나 그 내용 있었지? 야, 그 내용 나는 몇 번 했는데 이런 거 지금 파악하시라고 내용 전달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쓰신 답이 정답일 수도 있어요. 글쓰기 태도에 직원 A에게 해줄 조언. 이 직원 A가 맞춤법에 맞게 쓰느라 엄청 막 더디게, 속도도 더디고, 이거 제대로 쓴 거 맞나 막 고민하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할 조언으로 너무 형식에 얽매이지 말아라. 그 맥락의 내용이 나온 걸 정답으로 선택했어요.
그리고 문장 고쳐쓰기에 공생을 상생으로 고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이것도 1번이었거든요. 이거 1번으로 저는 적절하지 않게 고쳐 쓴 거. 이걸 정답으로 골랐고요. 글쓰기의 실제 부분으로 가보면 기한서에서 붙임을 본문 2줄 띄고 쓴다라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그래서 X 쳤어요. 네. 한 줄을 띄거나 아니면 안 띄고 붙여서 바로 붙임을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붙임을 본문에서 2줄 띄고 쓴다? 이건 아닌 것 같아서 X를 쳤고요. 제목으로는 그 자문단을 파견하기 위한 출장 협조 요청이 여기에 목적이 되고 그게 이 기한서의 제목으로 들어가기에 적합하겠다 해서 요걸 선택했고요. 품위서에 쓰는 방법이 나왔는데 거기에 별지를 따로 붙이지 않는다. 뭐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제가 X,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골랐어요. 왜냐하면 품위서 안에는 참고할 만한 자료들을 덧붙여야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업체와 이야기를 나눠봤던 그 결과, 내역서, 뭐 이런 것도 막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별지를 붙이지 않는다는 건 틀렸던 것 같고요. 들어갈 내용으로 여러 개 중에 선지 저는 기대 효과를 제대로 잘 쓴 것 같아서 저는 그거를 선택했어요. 들어갈 내용 제대로 들어간 거. 나머지는 잘 기억이 안 나서 제가 기대 효과의 내용을 정답으로 골랐다. 그것만 기억납니다. 자, 그다음 보고서인데요. 뭐뭐뭐 전략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전략을 내보여주는, 전략을 제시하는 보고서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새로운 정책의 기획이나 뭐 정책의 수정 변경을 위해 목적, 방향, 전략, 여기 전략이 나오더라고요. 등에 대한 정책 결정권자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작성하는 보고서라고 이 해당 보고서의 특징을 정리했어요. 이것도 여러분이 쓴 답이 답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적었고요. 상품 기획서에 들어갈 내용 순서 적는 건데 전 이걸 외워서 나왔어요. 이거 좀 맞춰보실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우선 미음, 디귿, 니은, 리을, 기역 순서대로 저는 찾아서 정답을 골랐어요. 미음이 제일 앞에 나오는 거. 미음이 제일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디귿이 나오는 게 2개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디귿 다음에 니은이 오는 거. 그걸 찾아서 정답으로 골랐습니다. 그 다음 이게 어떤 기획서였냐면 이미 만들어 놓은 그 세탁기를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이미 만들어 놓은 세탁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추가해서 새롭게 신상품으로 내놓겠다. 근데 타겟이 되는 대상은 젊은 세대다. 뭐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 지어서 참고할 만한 자료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가 이어 나왔는데 이 세탁기를 생산해내는 양산 체제? 어떻게 세탁기를 만들어내느냐? 이 체제와 관련된 자료는 이 기획서에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내용 같아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골랐습니다. 그 다음은 기사문인데요. 기사문이 사실 사실 위주로 되어 있는 글이잖아요. 근데 여기 우리가 문제 풀었던 기사문은 주장이 나타나 있었던 기사문이었어요. 기억나시죠? 어떤 민생 지원금을 제공할 때 그냥 똑같은 금액을 무조건적으로 다 주는 게 아니라 각 자영업자들의 상태를 보고 뭐 수익 구조를 보고 뭐 아니면 소득이 얼마인지 보고 그런 걸 다 파악한 다음에 지원금을 주도록 하자.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주장이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다만 기사문이기 때문에 사실을 기반으로 주장을 말해야 된다. 라는 부분에 적절하다. 적절한 거 찾는 거였거든요. 적절한 거 정답으로 골랐고요. 제목을 찾는 게 나왔어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봤더니 지원금 주기 전에 소득을 파악하는 시스템을 먼저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얼마가 필요하고 이 사람은 얼마가 필요할 건지 정확하게 그 사람이 필요한 것만큼의 지원을 해주도록 하자. 이런 내용이 맞아서 거기에 적절한 거 찾는 것으로 정답을 골랐습니다. 그 다음은 전세권 설정 계약서인데요. 이게 좀 흔하지 않은 내용이었죠. 그래서 제가 한번 링크를 달아봤는데요.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라고 해서 밑에 내려가면 전세권 설정 등기, 그리고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 방법이나 여기에 전세권 설정 등기 시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한번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링크 걸어놨으니까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들 중에 전세권 설정 등기란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전세권을 설정하고 등기를 해 놓는다는 건 만약에 내가 어디 임대를 해서 그곳에서 사업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나의 권리를 입증받기 위해서 전세권 등기 설정을 해 두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 등기 의무자는 전세권 설정자, 그러니까 그것을 소유한 사람이고요. 전세권의 등기 권리자, 권리를 갖게 되는 건 전세권자. 거기 들어가서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들어가서 뭐 사는 주거 용도로 쓰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전세권자는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즘에 막 전세 사기 같은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저 줄 돈 없어요. 막 소유자가 난 줄 돈 없어 하고 뭐 배째 막 만약에 이러면 우리가 먼저 전세를 들어갔던 사람이 등기 설정을 해두면 먼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거예요.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목적물에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선지에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세금의 반환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소유자가. 그러면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내용이 되게 복잡했는데 이 전세권자와 그다음에 전세권 설정자 이 둘을 구별해야지 문제가 잘 풀렸던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 내용은 빨리 나가서 찾아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느라 제가 몇 번 정답을 했는지 뭐 어떤 걸 정답을 했는지 기억이 지금 안 나는데요.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들은 이 전세권 설정 계약서와 관련해서 기억나는 자신의 답안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자, 이제 사고력으로 가보면 입장료 인상과 수입의 관계가 나왔던 내용이 있었죠. 간단한 계산 문제였는데요. 500원 올리면 입장객이 1000명 줄어들 것이다 라는 다소 논리적이지 않은 내용이 있었어요. 이건 아마 답으로 쉽게 고르셨을 것 같아요. 적절하지 않은 거였죠. 기업의 경영활동, 기획, 조직, 지휘, 통제가 나오는데요. 바로 전 회차 114회에서는 이 중에 조직이 나왔었어요. 조직과 관련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 이런 식으로요. 혹은 적절한 것은. 근데 이번에는 기획과 관련된 것이 나왔더라고요. 기획, 조직의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자원의 낭비 없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실제 기출로 끝내기 교재 178, 179쪽에 이미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그럼 또 이런 예상을 해보는 거죠. 지금 지난번에 조직 나왔고 이번에 기획 나왔고 그러면 지휘나 통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만약에 다음 시험을 또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부분에 중점을 두어 공부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 인공지능에도 윤리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에서는 데이터 관리를 통해 그 윤리적이지 못한 그러니까 막 차별적인 언어가 난무하고 인공지능 안에서 차별적인 언어가 소통이 되고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차별적인 언어를 데이터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이 차별적 언어를 가려낸다. 이 부분을 적절한 것으로 저는 골랐습니다. 그리고 A와 B 기업의 문제가 뭘까 이걸 찾는 거였는데요. A 기업은 가스가 새지 않는 냉장고를 개발했으나 잘 안 팔렸고요. 그리고 B 기업은 껍질을 벗긴 땅콩을 출시했는데 이것도 역시 잘 안 팔렸어요. 그럼 뭐가 문제냐 하면 가스가 실제로 잘 새지 않았고 기존 제품들도 별로 잘 새지 않았고 껍질을 벗긴 땅콩을 판매했더니 사람들은 껍질 벗기는 재미로 먹었는데 껍질이 벗겨져 나오니까 재미없어서 안 산 거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 수요를 예측하지 못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수요 예측의 실패가 가져온 결과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리고 스마트 워크 업무 방해 요인이라는 그래프 자료가 나왔는데요. 거기에 그래프에 가장 높은 수치가 나왔던 게 어떤 거였냐면 인접한 사람과 소통을 통해서 사업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건데 막 이렇게 뚝뚝 떨어져서 사람들이 앉아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서로 같이 막 상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렵다. 이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정답으로 골랐습니다. 아마 이것도 1번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저작권을 지켜야 하는 이유, 이것도 우리 교재에 나왔었죠. 사회정의 실현, 경제적 보상, 문화적 발전, 사회적 결속, 요 4개거든요. 그럼 오지선다형 문제로 딱 내기 좋죠. 요거 4개를 제외한 나머지 하나. 그게 저작권을 지켜야 하는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정답을 고르시면 돼요. 그 다음 귀금속 화폐와 관련된 글 지문이 있었죠. 한 나라의 귀금속, 거기서는 예를 들어 은이 나섰어요. 은.
은이 유입되면서 한 나라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경우가 있었다. 이걸 내용 파악에서 적절한 내용으로 찾았고요. 그리고 이 글을 쓰는 방식 문제가 나왔는데 절충안을 마련했다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전 이거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이 글의 흐름이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하면 뭔가 유럽은 이 은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을 했고 뭐 다른 나라는 그러지 못했어. 뭐 예를 들어 중국은 그러지 못했어.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얘기한 다음 그러나 이는 유럽 중심으로 해석해서 그렇다. 어떤 걸 해석할 때에는 단순히 1차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같이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런 글의 흐름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글을 쓰는 방식은 뭐였냐면 앞에서 어떤 내용 얘기해주고 그러나 이건 잘못됐어.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라는 글의 흐름이지 여기서 잘한 점, 여기서 잘한 점, 상반되는 의견 두 개 중에 여기서 잘한 점, 여기서 잘한 점 섞어서 절충안을 내놓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절충안 마련을 X로 했어요. 자, 그리고 서술형 가볼까요? 이건 제가 정확히 기억해서 나왔습니다. 순서대로. 맞춤법에 맞는 거 찾는 거였죠. 며칠, 희한한, 널찍, 조치를 취하다 할 때 조치, 선율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외래어 표기. 자, 이건요. 우리 교재에도 나왔던 내용이긴 한데요. 우리 교재에 없었던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립국어원에 나온 자료를 제가 캡처를 해왔어요. 자, 우선 액트는 여기 있습니다. 액트. 그리고 케이크는 케이크 이렇게 을을 붙여서 적어주어야 한다는 걸 보여줬고요. 여기 밑에 시크니스 있어요. 네, 시크니스. 그리고 쭉 내려가면 로브스터. 이 을을 붙여 적어줘야 되는 거 로브스터.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키드냅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5개 정답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아주 잘 나와 있긴 하지만 가끔씩 국립국어원에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이런 어문 규정들을 쭉 훑어보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그런 걸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 눈에 들어오는 것들, 관련 예들이 있거든요. 세 번째는 올바른 문장 쓰는 거였죠. 성분의 생략, 문예부는 활동과 전시회를 열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전시회는 여는 게 맞지만 활동은 여는 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활동에 해당하는 서술어가 들어가야 한다. 성분이 생략된 게 문제다. 그래서 이걸 저는 하고를 넣었어요. 근데 이 하고 말고 어떤 활동을 진행하고 어떤 활동을 운영하고 요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진행하고 운영하고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사의 잘못된 사용. 식물은 이건 유정명사가 아니라 무정명사. 감정이 없어요. 따라서 식물은 애개가 아니라 애로 써야 돼요. 식물 애. 그리고 중복된 표현으로 미리 예상. 중복되니까 미리 생각 혹은 그냥 예상. 이렇게 하나만 쓰는 거죠. 물론 이 문제는 문장 전체를 다 써야 하는 것이었죠. 저는 지금 문장 전체를 기억해 나오지는 못해서 딱 그 부분에 해당하는 것만 적었고요. 실제로는 앞에 잘못된 부분 쓰고 문장 전체를 써야 한다는 거까지 기억해 주세요. 서술형 4번은 이유를 쓰는 건데요. 8어절 이내로 쓰는 거였죠. 거기에 기능성 아이스크림을 소비자들이 잘 먹지 않는 이유는 이거였는데요. 여기 앞에 왜냐하면부터 써야 하는 답이었죠. 아, 이거 놓치셨을까봐 좀 걱정돼요. 왜냐하면 소비자가 아이스크림을 선택하는 기준이 맛과 식감이었기 때문이다. 혹은 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건 중간에 제시해준 문장의 구조에 가가 들어있더라고요. 이 가가 아니라 그냥 가만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가 되려면 앞에 있는 말이 받침이 없는 말이어야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의 문제를 출제했던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면 대표격에 해당하는 걸 그냥 하나만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거 가 무시하고 아, 가가 이렇게 써 있다는 건 이도 써도 되고 가도 써도 된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저 그냥 이렇게 썼어요. 왜냐하면 소비자가 아이스크림을 선택하는 기준이 맛과 식감이기 때문이다. 뭐 혹은 이었기 때문이다. 저는 그냥 그렇게 썼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도 한번 조건에서는 나가다 라고 쓰라고 써놓고 예시 답안 그 답지에는 해 나가다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질문이 들어왔었어요. 왜 조건이랑 다르냐.
그래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해 나가다에 해가 하여, 하여의 준말이 해예요. 그러면 하여 안에 어가 들어있어요. 아, 그러니까 문제를 내시는 분이 그러니까 대표격으로 가를 쓰면 가 하면 또 뭐가 떠올라? 이 가지 이 써도 돼. 이런 느낌인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이 썼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쓰셨는지 알려주세요. 저작권의 개념인데요. 첫 번째, 저작자의 허락을 받는다. 그리고 이거는 저작 재산권이기도 하면서 저작 인격권이기도 하다. 그리고 무형의 재산권이다. 일반적인 물건에 대한 재산권이 아니고요. 그리고 누구에게 내 걸 쓰지 못하게 만드는 배타적인 권리다. 이렇게 해가지고 적어봤거든요. 여기 배타적인 권리와 그 다음에 무형의 재산권, 이 리을과 미음은 이어절로 써야 되고 나머지는 일어절로 써야 하는 건데 제가 지금 이 니은이 생각이 잘 안 나요. 저작 재산권이 맞는지 그 빈칸이 뭔지 생각이 잘 안 나거든요. 그거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 내용도 우리 교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재에 있는 내용은 대부분 암기가 되어 있어야 문제를 잘 풀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내용인데요. 이제 틀린 것들, 띄어쓰기나 맞춤법 틀린 것들 찾는 거예요. 매캐한 이거 맞고요. 그 다음에 요 앞에가 생각이 안 나는데 띄고 대다가 여기 띄어쓰기 표시하셔야 돼요. 그 다음 문어발식은 띄어쓰기를 안 해도 되는 단어예요. 그대로 그냥 써야 됩니다. 띄어쓰기 없이 20분 띄고 이상 그리고 배터리가 아니라 배터리 이렇게 쓰는 거죠. 외래어 표기법과 띄어쓰기 맞춤법까지 묻는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서술형 7번인데요. 반려견 에티켓과 관련해서 6에서 9어절로 쓰는 거예요. 저는 좀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기역, 니은, 디귿은 한다로 끝나야 하고 리을, 미음은 않는다로 끝나야 하죠. 반려견과 산책 시 산책줄을 사용해야 한다. 산책줄은 2m 이내를 유지해야 한다. 이웃과의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반려견에게 짖음 교육을 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반려견에게 함부로 먹이를 주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개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빤히 쳐다보지 않는다. 전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5개. 6어절에서 9어절 사이로 쓰면 되는 거였고요. 그 다음 8번은 인공지능 PPT 제작인데요. 이건 제가 다 기억을 해서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건 되게 난도가 낮았어요. 그쵸? 이 글 속에 있는 것들을 바로바로 연결지어서 쓸 수 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시간을 좀 많이 절약했던 게 그 지문 안에다가 그냥 기억, 니은, 디귿, 리을 표시하고 바로 답안지에 썼어요. 그랬더니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더라고요. 자, 보고서입니다. 행복 수명의 개념 쓰고 건강, 경제, 활동, 관계 수명의 개념을 땡땡 수명은 뭐뭐이다. 이렇게 쓰는 거. 그 다음에 가장 행복하지 않은 수명. 한국이 가장 행복하지 않은 수명이 활동 수명이었던가요? 그죠? 그거 쓰고 기대 수명과 행복 수명 쓰고 분석해 놓는 것까지 해서 자료 1, 2 참고하는 거였고요. 출처를 밝히며, 이거 중요하겠죠. 출처를 밝히며 나라별 행복 수명의 세부 항목 각각 1위인 나라, 뭐 경제 수명이 가장 높은 나라는 어디, 높은 나라는 어디,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리고 나라별 행복 수명도 쭉 한번 써주고 노인 문제와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 제가 어려웠던 게 이거였거든요. 설문조사 내용이 엄청 많은데 그걸 다 적으려니까 분량이 넘치더라고요. 진짜 이제는 설문조사의 그 퍼센트 쓸 때에는 뭐 어디에 몇 퍼센트가 나왔다, 이 나왔다 그냥 다 쓰지 마세요. 이거 나왔다 쓰다 보니까 분량이 다 넘치더라고요. 뭐 몇 퍼센트 쉼표, 뭐 몇 퍼센트 쉼표. 이렇게 쭉쭉쭉쭉쭉 나열해야지 겨우 분량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노인 은퇴 설계 지원센터의 전문가가 인터뷰한 내용 직접 인용해야 되죠. 이거 중요합니다. 직접 인용은 이렇게 따옴표 쓰고 라고가 들어가야 돼요. 따옴표 뒤에 라고 바로 붙여 쓰시고 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렇게 쓰면 되고요. 정책을 연결짓는 마지막 3문단에 땡땡 수명에 관해서는 요 뒤가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뭐뭐 해야 한다였나요? 아니면 무엇이 있다? 였나요? 아무튼 그렇게 마무리를 짓는 거였잖아요. 저는 이렇게 관련을 지었어요. 건강 수명은 지속적인 건강 관리. 경제 수명은 노인의 일자리 창출. 활동 수명은 노인 친화 환경 마련. 관계 수명은 다양한 인적 자원 교류로. 근데 이거 다른 거 쓰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제 수명과 관련해서
수급비, 기초생활 수급비 뭐 이런 거 나왔었는데 그걸 쓰신 분도 계실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왠지 뭔가 그냥 노인 전체를 두고 얘기하는 건데 기초생활 수급비처럼 좀 한정지어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일자리 창출로 넣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일자리 창출이 좀 애매한 게 활동 수명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 거예요. 일자리 창출을 통해 막 활동을 열심히 해 나가는 거니까. 저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해요. 그래서 노인 일자리 창출을 경제 수명에 넣어도 활동 수명에 넣어도 틀렸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활동 수명의 노인 친화 환경, 활동을 노인들이 잘할 수 있게 노인 친화 환경을 만들자. 요걸 넣었고요. 그다음에 인적 자원 교류는 다들 저랑 비슷하게 쓰시지 않았을까요? 다른 거 쓸만한 게 거의 없었던 것 같고요. 우선적인 정책으로는 소득을 유지하는 거. 이걸 찾아서 썼습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이렇게 링크를 달아봤는데 이게 실제로 2017년의 기사인데요. 국가별 국가별 행복 수명, 기대 수명 이런 그래프 자료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링크를 걸어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이렇게 가끔 인터넷 뉴스 보시다가 그래프 자료가 가운데에 떡하니 있고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실용 글쓰기에 언제든 문제로 나올 수 있을 법한 자료라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실용 글쓰기에서 지금 현재 고득점을 받지 못했다. 한 번 더 도전하실 거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이제부터는 어떤 인터넷 자료를 볼 때마다, 이 신문 기사를 볼 때마다 그래프 자료가 나오면 무조건 다 캡처해 놓고 나중에 이와 관련해서 문제가 나올 걸 미리 대비한다면 조금 더 다음 시험에 고득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쓴 답안을 한번 쭉 보시고 여러분의 답안도 공유해 주시고요. 저랑 같이 댓글로 이것저것 이야기 나눠봐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시다면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아셨죠?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더 알찬 강의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